네, 안녕하세요. 기초학 18학번 김준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싱글 포톤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단일 광자 간섭계라는 뜻이고요. 간섭계는 우선 광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광학에서 아주 중요한데,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다, 마흐 젠더 간섭계 같은 거 물리학과 학생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는 단어죠. 그 간섭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시컬한 광학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이제 레이저 같은 이런 연속적인 빛을 활용해서 간섭 현상 실험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레이저를 쓰지 않고 그걸 싱글 포톤, 광자 하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광자 하나로 실험을 해서도 똑같이 간섭 무늬가 관측된다면 그러면 빛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발표에서 저는 그 편광을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인 존스 벡터와 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고전적인 간섭계에 대해서 좀 분석을 길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를 똑같은 실험을 싱글 포톤을 이용해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Z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빛의 전기장 진동 방향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그 빛이 편광되었다고 하고요. 이 폴라리제이션은 편광의 이제 영어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전기장이 이렇게 일정하게 어, 지금 그림에서 Y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전기장이 진동을 한다면 이거를 우리는 선형 편광이라고 하고요. 영어는 linearly polarized ligh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오리 감자처럼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얘를 circularly polarized light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원형 편광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전기장의 진폭도 이제 많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거는 타원으로 편광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의 편광 방향을 조금 더 쉽게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존스 벡터라고 하는데요. 자, 빛의 전기장을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이렇게 가로 방향, horizonta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ertical, 세로 방향으로 이제 두 가지 방향을 베이시스로 잡아줍니다. orthonormal하다는 거는 여기 크기가 1이라는 거고, 그리고 얘랑 서로 직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orthonormal한 베이시스를 잡아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평광들을 다루는 겁니다.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XY 평면에서 이제 1,0, 0,1을 우리가 단위 기저 벡터로 잡아준 다음에 그 좌표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 호라이젠틀한 평경 방향을 1, 0으로 표현하고요. 벌티컬을 0, 1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5도, 얘가 지금 45도인데 45도 평광되어 있는 빛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E, 입실론 H 이 두 벡터를 더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얘네들이 normalized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런 벡터가 나올 거고요. 얘네 두 개를 빼서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벡터랑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벡터가 있을 때 얘네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2x1이고 2x1이니까 가운데 들어와 있는 매트릭스는 2x2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존스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이게 A, B가 그대로 A, B로 가는 이런 매트릭스는 우리가 당연히 단위 행렬 00, 100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자, 그리고 어떤 매트릭스가 또 있냐면 이제 어떤 빛의 수평 성분, 호라이젠털 성분만을 이스트랙트하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요 1000, 이런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A, B를 이렇게 곱해주면요. 그러면은 A하고 0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호라이젠탈 성분은 나오고 버티컬 성분은 지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티컬한 매트릭스는 여기다가 A, B를 곱해주면 이제 0, B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리니어 폴라라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빛을 세타 방향 성분만을 뽑아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령을 곱하면 요것만 나오죠. 코사인 제곱, 코사인 사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게 1, 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성분만을 뽑아낸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 길이에 다시 이거를 양옆으로 사용을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이 높이는 코사인의 사인이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에서 세타 방향 성분만 뽑아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프 웨이브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2세타만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0이란 걸 곱하면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가 나오죠. 그러니까 2세타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를 하나를 보자면요. 만약에 45도 선형평광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 매트릭스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선형평광자의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세타가 45디그리라는 거니까 코사인 45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제곱해주면 2분의 1이고 코사인 사인 곱해도 2분의 1이니까 전부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2분의 1 앞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45도짜리 하프웨이브 플레이트가 있다고 해볼까요? 자, 하프웨이브 플레이트의 일반적 인식은 이렇게 됐다 했죠. 여기서 세타가 45도니까 이 세타는 90도라서 매트릭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이 매트릭스에다가 버티컬 폴라라이즈 빔을 곱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 1, 1, 0에 0, 1 곱하는 거니까 1, 0이 나오겠죠. 당연한 게 이게 수직으로 평광된 빛을 90도 회전시켜주는 광학계에다 통과를 시키면 수평한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광학 시스템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 좀 45도로 평광되어 있는 빛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선 지금 요거를 이제 벌티컬이라고 이걸 호라이젠탈이라고 하거든요. 버티컬과 호라이젠탈 항으로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합쳐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자, 이 빛에서 위로 갈 때는 요 매트릭스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수직 성분, 버티컬 성분만을 뽑아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JV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JH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가 JV고 얘가 JH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두 개가 다시 리콤비네이션이 되니까 그거를 덧셈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뭐가 되죠?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넣어준 빛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대각으로 평광이 돼 있는데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호라이즌탈 항은 두 번 꺾입니다. 그쵸? 내려갈 때 한 번 꺾이고 올라갈 때 한 번 꺾이고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발생하냐? 패스 랭스의 디퍼런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가는 애가 더 먼 길을 가게 되니까 늦어지게 되고요. 자, 이거는 바로 위상 차이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건 틀렸고요. 그 위상 차이를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매트릭스 여기에 익스포넨셜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이제 둘의 차이를 사실 버티컬에다가 반영을 해줘도 되고 호라이젠틀에다 반영을 해줘도 상관없는데, 자,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제 호라이젠틀 항에다가 이 페이즈 디퍼런스를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위쪽에다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호라이젠털 매트릭스에다 곱을 해줘야겠죠. 이 페이즈 디퍼런스를 반영해주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버티컬항은 그대로 나와있고 호라이젠털에다가 위에서 나온 이 페이즈 디퍼런스 매트릭스 곱해서 더해주면 자,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페이지 디퍼런스를 0으로 보낸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던 10, 01 아이덴티티랑 똑같아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페이지 디퍼런스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가운데에다가 45도짜리 아까 전에 우리 봤던 하프웨이브 플레이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버티컬은 호라이젠탈로 바뀌고 호라이젠탈은 버티컬로 뒤집히면서 우리가 얘네들을 패스 랭스 디퍼런스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라이젠탈을 꺾이게 돼 있는데 얘는 한 번 꺾이고 여기서 안 꺾였고 얘는 안 꺾이고 한 번 꺾이니까 패스 랭스가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프웨이브 플레이트도 얘도
우리 아까 전에 매트릭스를 구해봤잖아요. 걔를 각각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 보면은 좀 JV고요. 얘 JH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각 여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호라이젠털로 바뀌었으니까, 네, 여기서 호라이젠털은 들어오면서 페이즈 디퍼런스 매트릭스를 한번 겪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요, JV, 그 다음에 하프웨이브 플레이트, 그 다음에 페이즈 디퍼런스. 자, 이 페이즈 디퍼런스를요, 제가 왜 반영을 해줬냐면,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저 패스랭스 차이가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정해 주려고 여기다가 보통 이제 전기장 같은 걸 걸어서 이제 페이즈 디퍼런스를 조금 더 넣어줘요. 페이즈 디퍼런스를 조금 더 넣어줘서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매뉴얼리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광학계에서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그 똑같은 광학계에다가 방금 전에 봤던 이 광학계죠. 0, exponential i phi, 그리고 1, 0. 자, 여기에다 우리 마지막에 여기 45도 리니어 폴라라이저를 또 하나 더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플릿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위에 걸 보면요, 얘는 플러스 45짜리 리니어 폴라라이저여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그 행렬이고, 얘는 마이너스 45도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행렬에다가 요거까지 곱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빛의 최종적인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요, 플러스 45 사이드에서는 이런 행렬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 아웃풋을 계산을 해볼까요? 얘가 플러스 45도짜리 인시던트 레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 수많은 광학계들을 거쳐서 이제 토탈 거치는 그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웃풋을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요 매트릭스를 넣어서 곱해주면요, 45도로 평광되어 있던 벡터, 존스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개를 계산을 해주면 상수는 앞으로 이렇게 곱해지고 두 개 매트릭스 벡터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exponential i phi 요거를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루트 2를 1 이렇게 쪼개주면 얘가 뭐가 되죠? 얘가 다시 45도 방향 존스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마이너스 45도 쪽에서 관측되는 그 아웃풋 벡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아웃풋 벡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렉트릭 필드죠. 그래서 우리가 인텐시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인텐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45도 플러스 45도 방향의 인텐시티는요, 원래 이제 최초의 인텐시티 I0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인텐시티 첫 번째 이니셜 인텐시티요. 이니셜 인텐시티에다가 요 앞에 요 부분의 크기의 제곱을 곱해줘요. 자, 이거는 왜 안 곱해주냐? 얘는 어차피 크기가 1짜리인 also normal한 걔네들의 이제 서형 결합이었으니까, 그쵸? 그 크기가 1이죠. 그래서 요 앞에 것만 제곱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 넘버니까 이렇게 크기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45도 사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요,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1 빼기 코사인 파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탈 인텐시티를 구해주려면 얘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항은 사라지면서 최초의 이니셜 인텐시티만 나옵니다. 이 말은 에너지 컨설베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값과 관계없이 총 토탈 인텐시티는 항상 보존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파이가 0도일 때랑 파이일 때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파이가 0이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0이, 여기도 1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고 여기선 전체가 2가 되면서 이렇게 i와 제로로 딱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 45도고 여기 마이너스 45도인데 플러스 45도 쪽으로만 빛이 전부 나온다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5도 쪽으로만 빛이 전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페이즈 디퍼런스에선 양쪽으로 전부 빛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간섭 현상인 거죠. 그래서 빛이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페이즈 디퍼런스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이 리절트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간섭계의 현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편광을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이 다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라이젠털과 벌티컬을 하나의 스테이트로 각각 나타내주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뭐 이제 똑같이 올소노멀한 베이시스고, 자, 45도 평광된 빛은 호리젠틀과 벌티컬을 루트 2분의 1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는, 그래서 이제 존스 벡터처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probability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제 만약에 45도 빛이 호라이젠틀한 빛으로 나올 확률은 여기다가 h를 이제 곱해줘서, 우리가 h를 곱해줘가지고 결국 이 코에피션트의 크기의 제곱을 구해주는 그게 probability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그 간섭계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 간섭계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실험을 만약에 싱글 포톤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싱글 포톤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단 클래시컬한 상황에서 우리가 빛이 컨티뉴어스한 레이저 같은 그 빛을 쓰는데 걔가 이제 두 가지의 평광된 빛으로 쪼개졌죠. 스플릿 된 다음에 걔네들이 다시 합쳐질 때 간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빛이 그냥 포톤 알갱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광자는 알갱이니까 광자는 이렇게 쪼개질 수가 없죠. 스플릿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두 가지 갈래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졌는데 여기서 빛이 포톤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갈 때 둘 중 하나의 길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둘 중 하나의 길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쪽 길 모두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할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어차피. 그쵸? 여기서 이쪽 길을 가냐 이쪽 길을 가냐는 그냥 절대적으로 50대 50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했잖아요.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차피 IA니까 한쪽 길만 선택을 하니까 여기에서 합쳐질 때도 그러니까 합쳐질 게 사실은 없죠. 쪼개져야지 합쳐질 수 있는데 자기와 이제 인터피어를 할 그 대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은 그냥 50대 50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서도 50% 확률, 여기서도 50% 확률로 광자가 관측돼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게 전기장 같은 걸 조절해서 이제 페이즈 디퍼런스 파이를 조절해 준다 했죠.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 페이즈 디퍼런스라는 것도 결국 스플릿이 되어야 걔네들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둘 중 하나 길만 선택을 하게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로축이 파이라고 했을 때 그냥 쭉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가 두 개여야겠죠. 왜냐면 이쪽은 호라이젠탈, 여긴 벌티컬 해가지고 둘 다 그냥 50% 확률로 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클래시컬하게 그 광자를 입자로 봤을 때 그런 이제 클래시컬하다기보다는 광자를 입자로 봤을 때 예상되는 결과인 거죠. 근데 만약에 광자를 우리가 그냥 그 어떤 웨이브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클래시컬하게 계산했던 그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게 어떤 그런 사이너소이드란 함수로 나타나야겠죠.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되냐?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자 하나를 쏴줘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를 조절해서 페이지 디퍼런스 파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서 그, 그 관측되는 그 광자의 개수를 각각 이 호라이젠탈한 것과 벌티컬한 거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근데 그때 얘네들의 일렉트릭 필드, 즉 이제 페이지 디퍼런스를 조절을 해가면서 계속 세줘서 그걸 그래프에다 플롯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광자를 웨이브로 계산을 해서 예측을 했을 때의 그 그래프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 있냐면 싱글 포톤으로 실험을 해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자, 근데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뭐라 했어요? 간섭이란 건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대상이 일으킬 수 있는 게 간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톤은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 보스 패스를 둘 다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합쳐지면서 이때 인터피어가 일어나니까 광자도 똑같이 예, 파동처럼 두 가지 패스를 둘 다 선택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싱글 포톤 인터피어런스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파동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마크 백이 저술한 쿼텀 메카닉스 Theory and Experiment의 챕터 2와 챕터 3을 요약해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 발표의 어떤 내용을 실험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책의 뒤편에 랩 3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현상을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적혀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